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연봉, 복지, 능력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직장인은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만큼 어려운 걸까요?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의하면 직장 내에서 소통장애를 겪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79%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인에서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의하면 일이 싫어서보다 사람이 싫어서 퇴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이 직장 생활에서 소통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요인으로 세대 차이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잡코리아에서 진행한 설문에서는 직장에서 세대 차이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92%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방식에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인 만큼 직장 생활에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직장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러닝 교육 2팀 세대 차이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기존의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각 세대가 자라온 배경이 달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세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에서 각 세대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성세대는 회사의 발전을, 신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기성세대는 고용 안정이 보장된 직장을, 신세대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꼽았습니다. 정시퇴근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세대는 야근을 당연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업무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세대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된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각 세대가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 이를 인지하는 것이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세대 간 조화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알아봄으로써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젊은 직원이 멘토가 되어 경영진을 코치하는 리버스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역으로 멘토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호칭 파괴, 직급 간소화 등의 방법으로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직장에서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자성어의 뜻인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알고 있다면 올바른 표기 또한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한자를 몰라서 소통에 오류를 겪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자어가 아닌 신조어와 줄임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 역시 당연히 존재할 텐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자는 신조어입니다. 한자어와 신조어, 그리고 줄임말 때문에 발생한 소통 오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먼저 한자 교육의 감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 시간은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교육 시간의 축소로 인하여 한문 과목 교원 수 역시 지난 2010년 약 1,800명에서 2020년 약 1,100명까지 10년 사이에 30%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조어와 줄임말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매체의 발달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신조어와 줄임말은 짧고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1인 미디어의 주 소비층인 10대, 20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신조어와 줄임말은 주로 인터넷과 SNS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긴 문장과 어려운 말의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 세대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 언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조어 사용에 대한 변화는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된 1920년대 사전에는 목보와 목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각각 모던보이와 모던걸을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조어 사용은 100년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우리말을 파괴하는 신조어 사용은 막아야 하겠지만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신조어 사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워크숍 등을 이용하여 언어를 주제로 한 사내 퀴즈 대회를 개최한다면 비강제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한자어와 신조어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화합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에서 세대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보면 각 세대는 서로가 살아온 방식과 배경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신세대는 소속감을 강화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사고방식과 유행을 익힐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직급으로 서로를 편하게 부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여 화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내 퀴즈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강산이 변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역시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행복한 직장 생활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